59조 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금융사기 사건. 시가총액 50조 원이 넘었던 테라 몬테네그로에서 문화는 공문서 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아 대표님 이거 이러다가는 다 망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회계법인 M&A 컨설턴트, 스타트업 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대한민국 검사까지 안 해본 게 없는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김규현입니다. 전 세계 피해 금액만 59조 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금융사기 사건, 테라 루나 코인. 사실 저도 조금 갖고 있었는데, 테라 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검찰이 공동설립자인 신현성 대표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현성 대표는 티몬 창업자, 중앙일보 회장 조카, 전 중앙정보부장 손자로도 유명하죠. 높으신 분이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도영 대표는 일단 빠졌습니다.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지 여부는 범죄인인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이 공범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권 대표의 유무죄 여부도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1번, 테라 루나 코인이 금융상품인가? 2번, 얘네들이 테라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을 알면서 강행했는가? 아니면 몰랐고 사업을 잘해보려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망한 건가? 에이, 알고 있겠지. 1번, 테라 루나는 금융상품인가? 죄명 중에 지금 가장 큰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위반죄예요. 그 중에서 443조 1항 8호 9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정거래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허위 사실을 홍보해서 금융상품 가격을 띄워놓고 고점에서 싹 팔고 딱 사라지는 친구들. 이게 주식이었으면 처벌에 아무 문제 안 되겠죠. 문제는 테라 루나는 코인이라는 거지. 코인은 금융투자 상품인가? 아직까지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본 판례가 없어요. 이게 첫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신현성 대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었죠. 검찰이나 금융전문가는 테라 루나가 금융투자 상품, 그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돈을 넣고 공동사업이 잘 되면 내가 수익을 받고 그런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그건 종이 쪼가리여도 되고 디지털 형태를 띄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테라는 1코인을 1달러에 맞춘 스테이블 코인이죠.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결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를 추종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겠다고 했어요.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테라를 내가 예치하면 대출 사업을 해서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 이러기도 했습니다. 이건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모여서 테라 프로젝트라는 공동 사업을 만드는데 그 사업 수익이 바로 루나 코인의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라 루나는 테라 프로젝트라는 공동 사업에 관한 투자 계약 증권, 즉 금융 상품이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 논리를 인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겠죠.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테라 프로젝트 구조적 결함을 권도영, 신현성 등은 알면서 강행한 것인가?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일단 고의가 있어야겠죠. 고의는 바로 알면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는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업 구조에 큰 결함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 이걸 숨기고 거짓으로 홍보를 했다. 그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고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 결함을 몰랐다. 나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 이러면 이제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이들 일당은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앵커 프로토콜, 테라코인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그 이자는 코인 대출 수수료, 스테이킹 보상 수익 이런 걸로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검찰 수사에 의하면 테라 코인을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수익도 굉장히 미미해. 그렇기 때문에 연 20% 이자 지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대표님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렸는데 권도영이나 경영진은 No pain, no gain. 너 스탠포드 나왔어? 안 나왔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이면 이들은 테라 프로젝트의 시스템상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거짓 홍보를 해온 게 되니까 처벌이 되겠죠. 진짜 몰랐으면 도망갔겠어?
정리. 테라루나 형사재판 핵심 쟁점은 증권성, 즉 금융상품 해당 여부인데 테라루나 같은 가상자산은 이론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제 판례는 없었다. 그래서 법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아우 이거 나온 법학 교과서 더 두꺼워지겠구만. 권도영, 신현성 등 경영진들이 테라 프로젝트 결함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고 홍보를 했다면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결함을 모르고 단순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망한 거라면, 그냥 무능했을 뿐이라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안을 드리는 법무법인 평안. 당신의 삶에 평안을 드리는 법무법인 평안. 검사 출신 변호사 김비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